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결코 어떤 식으로든 당신 자신을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저 사랑스럽지 않은 당신 모습을 좋아하고 있고 당신의 관계는 그것을 반영할 뿐이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불행을 진짜로 좋아하고 있는지 모른다. 과거의 낡아빠진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 당신에게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때가 되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계속 불평하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변화하거나 나는 나 자신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낮은 진동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들의 주의를 기울이면 자기력이 발생해 같은 것들을 내게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수에 대해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내가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에 대해서는 더는 생각하지 말고 다음 일로 넘어가라. 책임을 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더욱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완전한 책임을 지면 항상 최고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만 모든 것을 바꿀 책임도 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당신 책임이다. 그러나 당신 잘못은 하나도 없다. 당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다. 그 사람과의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용서하라. 사람들은 용서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용서는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쓸데없이 아령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는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용서는 단 한 번의 마음의 변화, 즉 과거를 버린다는 약속 한 번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축복을 놓치지 마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만일 그 상대방과 더는 직접 소통할 수 없다면 기도의 진동을 보내거나 용서의 편지를 쓰라. 편지는 직접 보내지 않아도 좋다. 이 연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한 하나님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 일부는 대개 이별이나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후에 완전한 정체성과 조화를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다. 과거의 상황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계속 과거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 지금 당장 살고 창조하고 운영해야 할 에너지가 모자라게 된다. 이제 그 에너지를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 명상은 의식 변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깊은 감사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일상적인 정신적, 감정적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의식 변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깊은 의식 변화 상태에서 오는 가장 강력한 각성 중 하나는 당신이 사람, 장소, 사물 등 모든 존재와 당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우주 비행사들처럼 지구 궤도를 돌거나 죽을 뻔한 정도로 의식 변화 훈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강력한 훈련 기술이 있다. 바로 당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역사를 다시 쓰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를 다시 구성하라는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주어졌기를 바라는 평온을 당신에게 실제로 주면서 스스로 치유하라. 상황을 만들어서 스스로 치유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살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때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시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얘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모든 것은 너의 탓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것을 시각화라는 것이다. 또 당신이 가장 슬픈 이별을 겪었을 때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단지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내가 당신과 헤어지는 이유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난 당신의 운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제 여정의 일부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정체성의 계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계층이 7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가장 높은 계층이 영적 존재, 이제 그 다음이 지각적 존재, 인격적 존재, 국가 또는 문화적 존재, 종족 또는 인종적 존재, 성차별적 존재, 개인적 존재.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영적 존재 한번 볼게요. 피라미드 계층의 맨 위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을 에너지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따라서 모든 것은 영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영적 존재는 우주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모든 것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모든 것이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 자연,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시야는 이제 더 넓어지고 삶 전체를 더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해요.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삶에 대해 더욱더 총체적이고 조화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정체성 계층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당신의 시야는 더 넓어지고 삶 전체를 더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영적 존재로 보는 최상위 단계에는 우주의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단계가 올라갈수록 원하는 관계를 만드는 일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현재의 당신은 당신이 끌어당긴 존재이다. 이제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관계의 주제인 연인 찾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자. 당신이 가장 멋지고 낭만적인 관계를 끌어당기고 싶다고 생각한다 해도 관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 의견 차이, 혼란도 그만큼 더 많이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정상에 오르려면 고통을 다룰 줄도 알아야 한다. 늘 좋은 일만 있으리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쉬운 삶을 바라지 말고 진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라. 영혼의 짝을 만나 낭만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삶이 더 쉬워지리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라. 가정이라는 살아있는 실험실에서 살다 보면 짝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모든 관계, 즉 당신 자신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연애든 모든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 성찰과 확장의 가장 큰 도구라는 것이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부처가 되는 편이 훨씬 쉽다. 완벽한 관계를 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관계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만들고 당신이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확증만 더할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관계가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을 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관계를 허용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단지 현재 당신이 선택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있을 뿐이다. 그것이 현재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라. 감사의 느낌을 연습하라. 그러면 결과를 빠르게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은가?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낭만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스스로 낭만적인 사람이 되어라.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가? 당장 체육관으로 가서 당신 몸을 먼저 멋지게 만들어라. 인정 많은 파트너를 원하는가? 당신이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가?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라. 충성스럽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는가? 당신이 먼저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진동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와의 사이가 멀어지면 그것은 대개 어느 한쪽에서 진동 에너지를 차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한 행복과 성취를 이뤘을 때 당신은 거기에 이르는 여정 자체가 인생의 모험, 흥분, 재미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라. 당신의 삶의 질은 관계의 질로 측정될 수 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 다른 사람들, 당신 주변 세상과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는 장기 게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조화로운 부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성장한다. 첫째, 당신이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면 전체적으로 편치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당신은 5가지 기둥에 모두 집중해야 진정한 부와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만 내가 균형을 이루는 것은 허구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완벽한 균형은 이룰 수 없다. 둘째, 모든 기능에 에너지와 관심을 기울여야 삶의 모든 부분이 번성한다는 것이다. 진공 상태에서는 삶의 어느 부분도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들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은 모든 것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어디가 넘치고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곳에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가장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습관이나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예전의 생활 방식, 친구, 활동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롭고 더 나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 나는 가정 환경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업데이트한다는 것을 배웠다. 새롭고 더 큰 것이 오기를 바란다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는 더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한 적은 없다. 나는 5개 기둥 모든 영역에서 나와 유사한 수준, 유사한 속성, 유사한 성취를 열망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새로운 친구들, 즉 내가 되고 싶어하고 나아가려는 방향을 응원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당신 주변에 생각이 큰 사람들을 두어라.
당신의 삶에서 창조하기를 열망하는 성품과 성취를 이룬 사람들, 당신의 생각과 목적에 조화로운 진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이다. 당신의 관계와 파트너십은 당신이 물려받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같은 이치로 당신이 지금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당신이 자라온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당신은 목표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당신이 그 제한 파동을 계속 흐르게 하는 한 당신이 끌어당기는 미래가 메아리 파동으로 돌아올 것이다.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 삶에 들어오기를 강력히 기대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거나 내게 조언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10에서 20걸음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계속 뛰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당신이 집중력과 방향을 잃지 않고 배우는 기술을 더 연마하도록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기부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당신 삶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라. 당신 또한 자신의 코치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 먼저 우리 모두 자신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내면으로부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파트너, 사업, 몸, 애정, 환경,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치유될 것이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 경험을 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 간디의 말을 다시 인용해보자. 당신이 먼저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되어라. 당신과 나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세계가 기다려온 사람들이다. 다음번에는 3장 정신적 기둥 보도록 할게요. 제2장 관계적 기둥. 우리는 모두 3가지 핵심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셋째는 세상과의 관계이다. 이 3가지 관계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과의 관계이다. 올바른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이 내적 관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완벽한 외적 관계도 형성할 수 없다. 우주는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신이 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생체 자기 제어 메커니즘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강한 관계를 형성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모든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느냐에 달린 것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 내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강해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결론은 이것이다. 우선 당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라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창피한 것이든 그 경험들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경험으로 생각하라. 더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으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은 에너지와 진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같은 진동끼리는 끌어당기고 다른 진동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당신 자신과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목표장과 끌림장을 창출하는 다음 3가지 진동의 주파수를 높이고 그것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1. 자아상, 생각. 2. 자존감, 느낌. 3. 자신감, 행동.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특징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불행해진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항상 풍요와 번영만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함양하라. 실제로 당신의 감정이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과 관계를 바꾼다. 또 양자물리학의 최근 발견들은 일관된 감정이 당신 몸 주위에 에너지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에너지장을 튜브 타우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명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실에서 당신이 극복해야 할 차이는 물리적 영역보다 감정적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갖고 싶은 감정과 현재의 감정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느끼며 살고 싶은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록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을 키워라. 그 감정을 계속 느끼며 익숙해져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감정이 습성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 느낌의 진동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풍요와 감정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의 결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물론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의 감정이 모든 행동을 주도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 가만히 앉아서 감정의 차이를 극복하라. 일말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미 중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환호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감사와 확신의 깊은 감정을 느껴보아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라. 우선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며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가고자 하는 목표와 완전히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라. 당신의 제한 파동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그에 올라타라.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생각하라.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동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진동수가 낮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수가 낮다는 뜻이다.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여보라.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우하는 것보다 더 낮게 대우할 수 없고 대우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한다. 당신이 적절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이 외면보다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카드를 만들고 매일 중요한 6가지 행동 목록대로 수행하고 시간의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다. 당신은 또 당신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되려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최선인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내 관계에도 최선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 오히려 정반대이다. 나는 내 관계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는 내가 원하는 것에 정직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줄 수 있단 말인가?